네, 일단 여기 좀 먼저 발표할게요. 발표 나와서 누가 하실래요? 사조. 아니, 사조가 아니라 의부절록에 대한 거. 이쪽도 맞죠?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안 들어왔죠? 제출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제출 한번 눌러보세요. 과제 제출. 네, 일단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여기가 진짜 사조네요. 사조 누가 나와서 발표 좀 하시죠. 자, 성채원. 네, 나와서 발표 좀 하세요. 아니, 이거 안 들고 나와야 돼요. 이거 넣으시고, 네, 넣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랬어요? 이거 보고 할 생각 말라고 그랬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위주로 발표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나, 요거 넣으시고, 네, 넣으세요. 넣으시고, 거기 나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자, 마이크 잡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그걸 위주로 이야기하지, 이거 전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어차피 다 인공지능이 써준 거잖아요. 이거 뭐하러 읽어요? 읽는 이유가 있어요? 쭉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원들끼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그걸 위주로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다 읽을 생각, 뭐 이걸 뭐하러 읽는 거 뭐하러 들어요?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나? 그걸 위주로 이야기하세요. 예, 하세요. 예. 어, 저희는 이 성대 우병화 학자 4명의 학설을 알아보면서 이 학설이 현대 코로나와 전염성 유혈병 그리고 폐혈증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펄설이라는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 학자는 온병학의 연구에 있어서 습열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시킨 학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옹병의 습이라는 그 성질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그 다른 장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진득하게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또 이 설설이라는 학자가 그 온열 온열병에 있어서 그 상초의 개념을 도입시켜서 예, 꼭 보세요. 설설. 네, 그 상초, 중초, 하초에 따른 그 병증과 치료법을 따로 구분해서 알아봤다는 점이 거기는 요 사람 아니에요? 아, 상조가서 나눈 거는? 네. 그건 오당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알아보면서 이제 온병학이 오늘날의 병증에도 잘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느꼈는데
뭐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예, 질문 좀 받아주시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좀 해주시죠. 자, 청조 온병학자에 대해서 몇 사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좀 뭐랄까, 예,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설설이라는 사람이 있다. 설생백이라고 하거든요. 설생백, 설설.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온병에 대해서도 이 습열에 의해서 온병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습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좀 인상 깊었다. 이제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왜 습열을 생각했을까? 온병이라서 보통 열이 많아야 되는데 왜 습까지 생각했을까? 습열이 왜 온병이 어떤 병인이나 병기가 될까? 왜라는 이런 의문도 좀 필요하겠죠. 그것까지 좀 생각했으면 훨씬 좋았는데, 그것까지 미처 못했지만은, 하여튼 설설이라는 사람이 흡혈병에 대해서 온병을 흡혈병으로 보고서는 다루었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 간단한 질문 좀 해주시죠. 안 그러면 사회자가 돼서, 아까 흡혈병을 그 병이나 병기로 봤다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사회자가 돼서 얘 토론시키는 거예요. 자, 나 모르니까 네가 대답해라 하면서 한번 해보시죠. 혹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설설이라는 사람이 습열병을 생각했는지 아시는 분인가요? 아시는 바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는 나도 의문이고 서로 의문이잖아요. 지금 상한론 연구하는 거나 의비들 연구하는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좀 해결해 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어차피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자료 찾죠? 네? 어떤, 재미나요? 예, 제미나이든 GPT든 이런 거 인공지능 활용할 거잖아요. 그럼 걔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누가 좀 이야기해 주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고 하는 걸로 좀 진행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해보세요. 네. 자, 인공지능 찾았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마이크 갖다 주시고 잘 듣고 사회자는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잘 들어주세요. 네. 그, 저도 습을 그 열병이 뭔가 가져와서 그 개념을 썼다는 게 신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있던 그 환경 자체가 좀 습한 지역이거나 뭔가 아니면 습으로 인해서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식중독 걸리면 똑같이 토하고 열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습을 가져와서 접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말했다라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네. 네. 정리해 줘야죠, 이렇게. 유민주 학우님께서는 이 설설이라는 학자가 습열병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그 사람이 살던 환경이나 자신이 겪었던 어떤 그런 거에 병적 대해 질환. 기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이 유독 습한 지역이었다거나, 혹은 습으로 인한 병인 뭐 식중독 같은 것이 걸렸을 때, 이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네 하면서 습열병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의견도 찾은 거 있으면 좀 더, 누가 좀 더 도와주시죠. 의견이 하나인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검색했으면 검색한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빨리 검색해서 도와주세요. 검색해보세요. 검색하세요. 컴퓨터 앞에 놔두고 뭐 해요? 네, 제가 찾은 정보로는 온병학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들이 뭐 호흡기 증상들이나 열이 나는 증상도 있지만 신체 무기력감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습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과도한 수분이나 점액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서 습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진슬은 학우님께서는, 어, 이제 그 온병의 그 증상 중에서도 무기력해지고 몸이 좀 네,
그런 증상이 이제 습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게 이제 옹병에 있어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몇 가지 나왔죠, 의견이? 두 가지. 예, 두 가지 의견 나왔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비중을 더 주는 게 좋을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어떤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주는 것이 더 좋을까? 수고했어요. 예. 자, 어떤 쪽에 비중을 주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지역적인 특성이다. 아니면 증상적인 특성이다. 뭐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지역과 증상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좋을 것 같냐? 라고 하면은 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색하게 이러지 말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의견 중에 내 거다, 얘 거다. 저쪽, 이쪽 거? 아니, 이게 서로 짓게 잘했다고 하지 왜 남이 게 잘했다 그래요?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병이 생겨나는 지역을 봤을 때, 코비드19가 어디서 시작됐죠? 우한.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잖아요. 우한이면은 우리가 내년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지역이죠. 우한이라 해서 중국의 양자강이 흘러가는 거기에 삼엽댐이 있고 삼엽댐 무너지면 뭐 무한도 없어진다 할 정도로 큰 댐이지만은 그 커다란 물줄기가 흘러가는 이런 주위에 있었고 그 중국의 남부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덥죠. 굉장히 더우면서 물이 많아서 습이 많아요. 습열이 많은 지역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주류독감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 광동성 저 밑에 게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도 광동성이 여기서 시작됐죠. 해변가에 있으면서 이 습열한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이 습열한 지역에서 겨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아무래도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습기가 좀 있는 이런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좀 습이 항상 많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생겨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좀 더 비중을 두고 나타난 증상들도 보니까 습사의 성질처럼 축 가라앉고 몸이 굉장히 무겁죠. 지금 날씨처럼 막 이렇게 비가 오니까 몸이 좀 찌뿌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이 좀 무겁고 하는 이런 증상들도 스고의 증상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밝혀 나가면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의부전력에 대한 건 그냥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요. 자, 의부전력이라는 것이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갖다가 간단히 보면은 네, 일부전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고금조선 집성 의전록 제 390 항목에 보면은 경계정중 건망문이라 해서 여기 나와요. 요거 지금 내가 논문 작성하려고 자료를 찾은 거거든요. 이 자료가 이렇게 황제내 개헌이라는 책에서 경계정중 건망에 관련되는 부분을 문장을 쫙 이렇게 모았어요. 황제내경, 생기통정론, 진요경종론, 경맥별론, 고통론, 본론, 비론 뭐 이런 데서 그 문자 이렇게 딱 뽑아 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계정특증에 대해서 연구한다 할 때 이 원문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죠, 원래는. 문헌 연구할 때는 논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꺼번에 찾아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경계정층에 대한 고찰이라 해서 이런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원문들을 이렇게 쭉 쓰고 그 원문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의부절록에 나오는 문장을 쫙 인용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내경에서 어떤 말 썼다. 그 다음에 다른 책, 그 이후에 나온 책들, 어떤 책들에서 어떤 내용을 썼다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치역이라는 책에 명나라 대사공이라는 사람이 정치역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의학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명제 의정필 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육가정 등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내용처럼 경화전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논문을 쓸 때 어떤 병증을 하나 잡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걸 쓸 때 보면은 이것만 의부적인 내용만 딱 뽑아도 이 거의 한 80% 이상 된 거죠. 다려져서 다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또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겠다. 아, 조선시대에 있던 우리나라 의가들이 한 것도 좀 넣자. 우리나라 의가 하면 생각나는 책이 뭐가 있죠? 동의보감. 자, 동의보감에서 경계정책 있는 거 집어넣고, 그 다음 또 그 이후에 나온, 동의보감 이후에 나온 책들은 새롭게 나온 책들이라기 보기보다는 동의보감을 요약 정리한 책들이 한 80%가 돼요. 나머지 좀 특이한 데는 뭐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뭐, 어, 뭐, 하여튼 뭐 다른 책들이 있었고 해서, 동의보감이라든가 또 뭐, 동의수색원이라든가 몇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은, 아, 중국과 한국에서 이 병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변증 원칙에 대한 변화, 여기에 대한 고찰 해가지고서는 논문 하나 쓰기가 이 책만 보면 금방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요약 정리. 이거 요약도 아까 어떤 친구한테 이야기해줬죠? 노트북 LM한테 주고서는 이거 요약해라 하면 요약 다 해버려요. 내가 하나 읽으면서 이거의 혁실비록에 이 경계정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라. 나는 이걸 다 얘기하죠. 아, 신경은 비신병이라. 심해서 놀라는 것은 경계정충은 신병이 아니다. 간이 혈화하여 능히 양심하지 못, 간이 혈화하여 양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처방으로는 백세하게 당기 맹문등 술장 오돈 뭐 이런 약들을 쓴다. 쓰는 수장이고 심은 화장이다. 그리고 심신이경이 서로 적이 되어서 서로 이 연결되지 못해서 싫어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노트북 LM이라는 여기다 주니까 지가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얘가 정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한 거는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내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쭉 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확인도 한번 해보면은 훨씬 편하죠. 내가 할 이 기본적인 작업을 얘가 미리 초안을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 초안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면서 더 나가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노트북에 램이라는 그 내가 있는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에 한해서 작업을 해요. 새로운 걸 갖다 만들지 않고 내가 준 자료, 그것만 가지고 쭉 하니까 구글에서 그냥 노트북 LM 있죠. 그 뭐야, 점 9개 있는 거 찍으면은 노트북, 아니, 거기 재미나이 나오고, 하여튼 그냥 노트북 LM이라고 치면 돼요. 영어로 노트북하고 LM 이렇게 쓰거나 한글로 노트북 LM 써도 검색에 다 나오니까 거기 들어가서 자료 주고 그 자료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하면은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죠.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쓰다 보면, 문헌 논문을 쓰다 보면은요, 그, 뭐냐, 앞선 연구, 선행 연구에 대한 정리를 좀 가끔 해주거든요. 아,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이런 것이 있었고, 이런 연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다. 나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연구를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론이 나오겠죠.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들도 선행 연구한 내용들, 그 PDF 파일 같은 게 있으니까 그 파일을 받아다가 걔한테 주고, 자, 선행 연구를 분석해서 정리해줘. 도표로 만들어줘. 그럼 도표를 딱 만드니까 그 도표 대략 보고서는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확인한 다음에 그 도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한 이런 걸 작성할 때 이것만 작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얘가 준 답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 금방도 아까도 저쪽 온병학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설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어차피 인공지능이 지식은 풍부하니까 그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고 그걸 또 내가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물론 설설에 대해서 지금 시간 알았지만은 다음 시간에 설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또 까먹어요.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내용을 봤을 때 그걸 보고 또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죠. 지금 잠시 알고 있다가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고 다시 다음에 그 유사한 내용을 공부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 뭐랄까 나한테 들어오죠. 그리고 또 까먹어요. 또 한 번 또 하면은 진짜 한번 보기만 해도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지 하고서는 내가 아는 지식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 까먹었다 알았다 까먹었다. 예전에는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라떼는 그때 무조건 외웠죠. 무조건 외워서 의학사 옛날에 시험 문제가요. 나도 이렇게 냈었는데 책 딱 문장 써놓고요. 거기다 빨리 가로쳐요. 그걸 가로를 한 3, 400개 만들어 놓고 그걸 시험을 쳐요. 그런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는 거였죠. 우리 때는 다 외우는 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외우는 거 나도 지금 봐도 그렇게 외울 필요 없다고 봐요. 왜? 인공지능한테 딱 하라고 하면은 웬만큼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 단순하게 암기하는 이런 지식은 우리가 그 비중을 옛날에는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암기 비중이 거의 8, 90%였는데 지금 공부하면서 암기 비중을 거의 반 이하로 떨어뜨려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료만 제대로 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교재 이 PDF 만들어서 여기다 주세요. 내가 교재를 갖다 PDF 만드는 건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도서관에 빌려다가 그거 PDF 만드는 거 그게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나 혼자 써야 돼요. 내가 이거 좋으니까 너도 써, 너도 써 하면은 다 저작권 위반 다 걸려 들어가요. 근데 내가 PDF 만든 거, 도서관에 좋은 책 있다. 이거 PDF 만드는 거는, 그거는 합법적인 거니까 PDF 많이 만들어서 쓰세요. 그래서 PDF 만들고, 이런 인공지능한테 주고, 이걸 가지고서는 답변을 해라 하면은 더 정확한 답변 주겠죠. 그냥 인공지능한테, 자, 뭐, 의학사에서, 형대 의과에서 항암학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자료 주고 이 중에서 항암학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뽑아서 줘. 했을 때는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그렇게 써먹는 게 훨씬 더 좋은 이런 부분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좋고요.